안녕하십니까, 김진성입니다. 오늘은 기술혁신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노베이션이죠. 기술혁신은 영원한 주제죠. 기술혁신이 일어나야 되고 모든 산업에서도 필요하고 금융시장에서도 필요한 건데, 제가 갑자기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요즘 금융시장을 보면은 특히 미국 시장을 봐도 지금 가장 큰 화두라고 할까 하는 게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쉽게 빨리 안 잡힐 것 같다. 결국은 지금 금리가 5% 또는 5.25%부터 내려오긴 하겠지만 상당 기간 3% 이상, 4% 이렇게 갈 것 같잖아요. 사실 금리가 3%만 넘어도 그렇게 낮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금리가 이렇게 높은 상황이 지속이 되고 또 동시에 경기가 나쁜 거잖아요. GDP 그로스가 금년 내년 전 세계 그로스가 2%대고 미국은 그거보다 또 더 낮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금리는 높고 경기는 나쁜,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둘 다 엄청 나쁜 거죠. 예전부터 얘기하던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현상이잖아요. 그리고 이 두 개에 관련돼서 또 하나 보면은 고용이 있는데, 지금 고용에 관련돼서는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인플레이션과 금리하고 관련된 거와 경기 관련된 게 있으니까 고용에 대해서는 양적으로는 유지가 되면서 임금은 안 올랐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시장의 바람인데,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 경우에만 해도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민 정책이나 이런 게 예전으로 돌아가겠지만 예전만큼은 못 돌아간다고 보면은, 또 사람들도 은퇴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 고용에 관련돼서도 임금이 그렇게 쉽게 뚝뚝 떨어질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금리도 높고 임금도 높고, 그러면 생산성이 사실 나빠지는 거죠. 코스트가 비싸니까. 여기에 또 하나 저희가 간과하면 안 될 게 원자재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국제 분업 같은 게 거의 안 일어나고 아직도 미중 간의 갈등 같은 게 계속 있고, 또 자기네 국가에서 온쇼링을 하겠다, 리쇼링을 하겠다, 모든 국가가 자기 것만 챙기잖아요. 거기다가 또 반도체나 이런 것처럼 특정한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전쟁 수준의 지금 갈등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엔 국제 분업이 잘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원자재나 아니면 어떤 공급망 같은 데서도 코스트가 떨어지지 않겠죠.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기업들이 이자도 높고 임금도 높고 기타 다른 비용도 높고 하는 코스트가 굉장히 높다고 봐야 돼요. 이런 코스트가 높은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 상황이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 이런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 있고, 그러면 이 상황과 코로나 이전의 상황을 한번 비교해 보면, 코로나 이전에 사실 경기가 나빴을 때는 있었어요. 경기가 나빠지니까 각국 중앙정부가 전부 돈을 많이 풀었죠. 돈을 많이 풀어서 실제로 경기가 나빠지지 않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경우가 어디 있어요? 경기만 나빠지면 돈만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도 안 일어나고. 이게 더 이상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코로나 때 돈이 풀리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때와 지금의 차이를 보면은 여러 번 사람들이 얘기했겠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중국이 생산을 많이 한 거죠, 세계의 공장으로. 근데 그것도 이제 분업의 일종이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니 해도 기술혁신이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그때 여러 가지 기술혁신이 산업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생산성이 좋아지고, 결국 기술혁신이라는 게 우리 세상을 바꾸고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결국 산업에서 보면 코스트를 낮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은 시장은, 특히 주식시장은, 금융시장은 기술혁신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혁신이 진짜로 필요한 시점이잖아요. 기술혁신은 언제든지 필요해요, 사실은. 기술혁신은 있으면 무조건 좋은 거니까. 그런데 이제는 정말로 절실해지는 거죠, 기술혁신이. 그렇다면 실제로 기술혁신이 안 일어나도 사실 상관없어요, 금융시장은. 기술혁신이 필요해서 기술혁신을 할 만한 기업에 투자가 되면 기술혁신에 관련된 회사들은 주식이 오르겠죠. 그쪽으로 모든 게 모이다 보니까. 그래서 기술혁신에 관련된 주식 시장, 이런 거를 많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고 보면 뭐니 해도 제일 첫 번째 떠오르는 거는 빅테크잖아요. 빅테크놀로지가 지금 뭐 기술 혁신을 그동안 해왔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앞으로 계속 유지될 것이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영상에서 빅테크가 좋아 보인다고 한번 그랬잖아요. 똑같은 이유예요. 기술 혁신에 사람이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시장에서 꼭 기술 혁신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 회사는 괜찮다는 거죠. 이거 실제로 지금 빅테크들은 기술 혁신뿐만 아니라 돈도 많고 또 좋은 상품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애플도 아마존도 구글도 다 좋은 상품들을 갖고 있잖아요. 굉장히 경쟁력 있는 나름대로 상품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난 코로나 이전에 한 10년을 보면 그때 다른 거에 비해서 이런 빅테크 기업들, 기술 혁신을 이룬 기업들이 다른 기업보다 훨씬 많이 올랐거든요, 주식이. 요번에 이런 일들이 다시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은 좀 길게 봐야 되겠지만 한 2년, 3년 정도로 보면 기술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기업들, 뭐 어디가 기술 혁신을 이룰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빅테크는 분명히 그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러다 보면 역시 미국 기업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기업이면 좋겠고 아시아, 유럽에 좀 분산되면 좋겠지만 뭐 유럽이나 아시아가 되긴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 미국이 될 것 같고, 미국이 되는 뭐 가장 큰 이유는 뭐 고용이 유연하잖아요. 최근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사람 숫자 엄청나게 줄였잖아요. 그게 기술 혁신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딱 1년 전에만 해도 빅테크에 사람 모자란다고 구인난 있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불과 6개월 후부터 사람 자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렇게 고용이 유연하기 때문에, 고용이 유연하다는 것은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기술 혁신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사실 고용이 유연하다는 것은 사람들 일자리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 차원에서 나쁠 수 있는 거지만 산업 차원에서는 엄청난 장점이라고 뭐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그런 면에서 유리하고, 또 미국이 아주 오래 깔려 있는 그런 벤처에 대한 그런 뭐 애착? 벤처에 대한 투자가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빅테크가 아닌 기업들도, 테크놀로지가 있는 기업들도 아마 베너핏을 미국에서 더 보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구체적으로는 글쎄요, 어떤 기술 혁신들이 일어날까요? 뭐 IT 쪽에서 당연히 있겠죠. IT 쪽에서 있고, 특히 요즘 최근 얘기하는 챗 GTP 관련된 제너레이티드 AI, 그쪽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바이오 쪽에서도 다시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여러 가지 뭐 암이라든가 그런 쪽의 바이오가 다시 살아나면서 그런 쪽의 기술 혁신이 일어날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을 보실 때 기술 혁신이라는 초점에서 종목도 보고 섹터도 보고 전체 시장의 흐름을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